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MBN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도 특검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죠. 한편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혜성 씨도 어젯밤에 구속됐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소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가방 시계 안 받았다는 입장이신가요? 특검은 오늘 피의자 김건희 씨를 상대로 부당선거 개입, 공천 개입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6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오후 11시 27분에 오전 조사를 마쳤고 오후 1시 32분 조사를 재개하여 오후 2시 10분에 오후 조사를 마쳤습니다. 피의자는 대부분의 피의 사실에 대하여 진술 거부권 행사하였고 특검은 8월 18일 추가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구속이 된 김 여사, 지금 특검 조사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변호인단을 통해서 했던 얘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동안 면회 한 번 안 갔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동떨어진 발언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를테면 좀 생뚱맞다는 느낌도 듭니다만 김건희 씨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을 보면 이제 언론에 섰을 때도 상당히 전략적인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 말인즉슨 네. 아무것도 아니면 뇌물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그런 죄니까요. 직권남용도 직분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걸 고려한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전망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다시 내가 남편과 살 수 있을까? 1차적으로는 동정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죠. 변호인을 통해서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언론에 다 알린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이를테면 SOS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과 관련해서 다 공모로 같이 죄를 도모했다라고 특검의 수사 방향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분별하고 나누고 누구 하나가 더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그런 국면에도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본인의 남편에게 나는 내 죗값은 좀 덜어주는 방향으로 진술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런 또 워딩을 알린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보내는 일종의 SOS였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건희 씨 측에서요. 그동안에 부적절한 공보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도를 대단히 깊이 측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김건희 씨의 변호인단은 지난번에 특검 조사를 받기 전에 네. 특검 소환에 웬만하면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적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러면 협조하면 협조하는 것이지 웬만하면 협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또 그 특검이 반클펜 아펠 목걸이 예. 출시된 시점을 2015년 8월로 특정을 하니까 아니다. 그 디자인은 1940년대부터 있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목걸이 진품이 나오면서 그동안의 모든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무리한 공보들을 해왔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대통령 배우자이던 시절에 그 논란의 마포대교를 순시하는 듯한 사진 그런 것들도 있었고 최근에 특검에 출석하면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역시나 논란의 언어를 덧붙이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일들이 쭉 있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남편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도 어떤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매우 단순한 의도였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이고 예. 그러나 그런 의도를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간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면회도 가지 않았고 영치금을 넣어줬다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도는 역시나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면회 안 간 거에 대해서 보는 눈이 워낙 많아서 안 간 거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설득력이 없다고 보세요? 보는 눈이 많아도 정말로 사랑하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드러나지 않게끔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베트남에서 귀국한 지 사흘 만이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 어떻게 소명할 계획이십니까?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 없습니다.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도피성 출국이란 의혹 특검에서는 신병욱 후보원장의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 조사한다는데 정말 김 여사와 관련 없으신가요? 예, 김혜성 씨가 김건희 여사의 의혹과 관련해서 키맨 중에 키맨으로 그동안 꼽혀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구속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의혹을 푸는데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횡령 행위를 지금 받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건희 이 세 글자는 들어가지는 아직 않았다고 합니다만 특검에서 보는 건 그렇습니다. 네. 이 김예성 씨가 운영하던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는 자본 잠식 상태였어요. 전도 유망한 기업이라고 본인은 주장합니다만 네. 기업들이 유수의 기업들이 거액을 투자하기에는 꺼려지는 기업이었던 게 당시에 어떤 회계 장부상 객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 기업들이 184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 투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영위했나요? 아니요. 본인이 34억 원 정도를 유일하게 본인의 아내가 사내이사로 등재가 된 이 업체의 구주, 그러니까 IMS 모빌리티의 이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매입하는 데 씁니다. 사실상 이 어떻게 보면 엑싯을 했다라는 평가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네. 또 뿐만 아니라 본인의 배우자를 여러 이제 본인이 운영했던 법인에 등재를 해놓고 이제 월급을 급여를 받아간 부분들. 예. 그러면 이 김예성이란 사람을 보고 카카오 모빌리티 등 이런 기업들이 과연 출자를 했을 것인가?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카카오만 하더라도 상장을 앞두고 분식회계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좀 완화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가볍게 처분을 받고 끝나기도 했었죠. 네. 그렇다면 특검에서 조망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이 저수지로 쓰였던 이 공간의 돈의 흐름이 김건희 씨와 배분하는 정도로까지 나아가지 않겠느냐. 네. 수사의 시작이고 인신이 확보되고 신병이 확보된 만큼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예성 씨가 대표로 있는 이 회사의 대기업들이 거액을 투자했는데 자본 잠식 상태였던 맞습니다. 굉장히 부실한 기업에 왜 이렇게 큰 돈을 댔겠느냐. 김 여사를 보고 투자를 한 게 아니었겠느냐. 이제 특검은 이 부분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구분해서 봐야 할 것이 우리가 자본 잠식 상태의 회사라고 해서 투자 대상이 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들은 초기의 재무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투자를 유치하고 변곡점을 넘기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투자 과정에서 정상적인 투자 심사와 경영 판단이 있었는가 네. 그걸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 회사들에 대해서 특검이 압수수색도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투자 심사역들에 대한 어떤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지금 이제 관건은 그러면은 유입된 돈이 특히 이제 구주 매출을 통해서 이 김혜성 씨의 수중에 들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자금이 네. 다시 빌려주는 형식의 방식으로 제3자에게 유출이 된 뒤에 그것이 누구에게 흘러갔느냐. 라고 하는 실제 자금 흐름일 겁니다. 예. 지금 김건희 명태균 특검은 파견 검사가 40명 그리고 파견 수사관이 80명이거든요. 인력이 상당히 넉넉하고 또 그중에는 자금 추적을 풍부한 경험을 갖고 해온 그런 인력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의 흐름을 통해서 이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예성 씨가 집사로 불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자금을 관리한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의심된다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그래서 그런 호칭을 받아왔는데 다만 김 씨 본인은 2018년경 이후로는 관계가 끊어졌다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밝히기를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조사 나올 것이니 조사 받으라라고 김건희 씨가 미리 알려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받았다고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는가에 대해서 물음표가 그려지기도 하거든요. 네. 앞으로 특검의 수사 과정을 예의주시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요, 김예성 씨가 영장심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도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김건희는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막 영향력을 과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네. 식으로 얘기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1차적으로는 김건희 씨는 인색하고 돈에 손해보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입니다만 예, 굉장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렇죠. 신분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인 그렇죠. 것처럼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본인 항변을 김건희 씨와 관련해가지고 같이 보호하는 네. 것으로 읽힙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왜냐하면 김혜성 씨도 이득을 버니까요. 예. 이득을 나한테까지 주면서까지 뭔가 호의를 베풀거나 그런 식의 사업을 하거나 어떤 돈의 흐름을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자력으로 김건희와는 무관하게 사업을 했던 그냥 사람이지 집사라고도 부르지 말아라. 네. 거기는 나랑 이렇게 통모해서 뭔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성정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한 항변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말씀 주셨다시피 돈의 흐름이 중요할 겁니다. 지금 그러면 김건희 씨 일가 내지는 김건희 씨 개인과 관련해서 돈의 흐름이 포착될 건지 예. 이 부분이 아마 추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제 부정하기 위해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표현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혜성 씨의 말이 실제일 가능성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떤 법률 관계를 감추기 위한 의도된 발언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에 어떤 본인이 감춰야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은 네. 최대한 본인의 관계를 김건희 씨와 분리해야지만 법적 책임을 감소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의도된 발언이라고 할 만한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최근에 좀 자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폭로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제 진술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함께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서울시장 나가려고 그랬어요. 대선은 꿈도 안 꿨죠. 어떻게 그걸 하냐. 근데 제가 막 저 때문에 그랬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제가 그건 운이 없어서 안 되니까 대선 때는 그때 운이 있으니까 그때 나가려면 나가셔라. 대통령 된다부터 하나도 안 듣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느끼 텔레비에서 보니까 이제 건진법사 이런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 뭐 천공 이런 사람 말 듣고 이제 안 하는구나. 뭐 말도 안 되는 저기 어디지? 인천을 뭐 어떻게 경기도를 하나로 만든다는가. 그래서 그때 저 사람들 말 듣고 이제 나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 예, 지금까지 뭐 목걸이, 뭐 가방, 뭐 여러 가지 명품들이 나왔는데 또 새로운 명품 시계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한 사업가가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시계 5천만 원대 상당의 명품 시계를 선물했는데 그걸 대신 선물이 아니죠. 대신 사다 줬는데 돈을 다 못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 사업가의 이 주장에 따르면요. 2022년도 9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된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시점에 본인이 만나러 간 일이 있었고 굉장히 고가의 시계를 본인이 차고 있으니까 네. 김건희 씨가 이런 거 나도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말을 돌려서 해서 그렇지 아마 네. 당사자로서는 사다 달라는 소리로 들었을 겁니다. 사다 달라는 대신 사다 달라는 게 아니라 사줘. 이 사조로 들었겠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다른 브랜드 아주 고가의 부쉐린 콘스탄틴이라는 브랜드에 가서 예. 영부인 디스카운트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5천만 원짜리 시계를 네. 영부인 디스카운트를 받으면 한 3,500만 원으로까지 할인이 되니까 근데 그 업체로서는 예. 정말 영부인이 차는 건지 그걸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예. 그때 김건희 씨가 등장합니다. 유경옥 행정관을 통해 가지고 전화를 네. 바꿔 받아서는 영부인이 맞으니까 할인을 해줘도 된다. 그때 누구와 통화했는지 그 시계 업체의 이 뭐 간부까지 네. 특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헤아리면 이 사업가가 청탁할 이슈가 없었으니까 아니요. 로봇계 사업을 했었죠. 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호처 업무를 첨단화한다고 하면서 로봇계를 실제로 들여오겠다고 대통령이 육성으로 이야기한 사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업체가 납품을 했다라고도 지금 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뇌물성으로 간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부분을 대신 사다 줬으면 3,500만 원은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3,500만 원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500만 원만 김건희 씨로부터 직접 받고 나머지 돈은 제3자로부터 받았는데 제3자가 누구인지 말할 수 없다. 네. 그걸 본인이 냈거나 아니면 정말 제3자가 있다면 그것도 뇌물 명목으로 대신 가격을 지불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모로 부적절하고 이 부분 또한 뇌물죄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요, 이 사업가는 지난해까지 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수시로 연락을 하는 가까운 사이였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런 얘기를 왜 공개를 했을까요? 얘기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이 단행됐을 때
그 모조품 목걸이가 나왔던 본인의 김건희 씨의 오빠의 장모 집에서 실제 이 명품 브랜드 시계는 행방이 묘연했지만 그 상자와 정품 인증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 이걸 누가 사갔는지는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간 사람이 바로 이 서성민 씨로 특정이 됐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러면 뭐 이러저러하게 사다 주게 됐다라는 항변을 방송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가는 본인은 대신 사다 준 거고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상황이다. 그러면 전혀 죄가 없는 좀 약간 법망에서는 좀 자유로운 편인가요, 그러면은? 이서모 씨는 본인은 그런 결론을 의도하고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3,500만 원짜리 시계를 사다 줬는데 예. 500만 원만 받았고 3,000만 원은 끝내 못 받았다는 식으로 주장하잖아요. 안 받을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시에 그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가는 이른바 로봇계 사업이라고 하는 예. 뭐 1,800만 원짜리라고는 하지만 수의 계약을 따내는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가액이 작아도 그 상대방이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상당한 수준의 사업 기회 내지는 홍보 기회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시계가 훨씬 더 비싸고 수의 계약의 가액이 작다 이렇게 봐서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3,500만 원과 500만 원의 차익인 3,000만 원을 제3자가 지불을 했다라고 하면은 네. 제3자는 그 돈을 왜 줬는가? 이것도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입증하기에 따라서는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서모 씨가 뇌물죄의 방조범이 될 가능성, 혹은 처음부터 아예 그 돈을 안 받기로 하고 시계를 사다 줬다면은 본인이 뇌물을 공여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가능성, 예.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둬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네. 이 서 씨가 인터뷰를 보면은 유독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앞서 이제 그 김혜성 씨도 김건희 씨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래서 자신과 김건희 씨를 단절하려는 듯한 표현을 씁니다. 예. 이 서성민 씨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은 과연 이런 표현들이 실체적 진실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법적인 어떤 관계의 구성을 위한 의도된 발언인가, 네. 잘 걸러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돈을 줘야 됐는데 못 준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김건희 여사가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어떤 게 될 수 있나요? 일단 못 줬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은 2022년 대선 때 그해 2월에 대선 후보 재산 공개 내역이 상세하게 우리 언론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당시 김건희 씨의 예금이 59억 5,957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돈이 많은데 어머니 지금 감옥에 계시니까 어머니 나오면은 돈을 주겠다라고 했다는 말을 믿고 시계를 사다 줬다는 그 서모 씨의 말부터가 사실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못 줬다라는 것을 전제로 어떤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 불이행으로만 평가할 문제는 아닐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의 계약과 시계를 사다 준 시점의 전후 어떤 대화와 그 의사소통들이 오갔는가, 예. 특검이 아마 철저하게 살펴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명품이죠. 이 반클리프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서도 주요 진술이 나왔습니다. 22년 대선 전으로 이 목걸이를 사간 사람을 살펴봤더니 한 건설사 관계자더라. 이제 네. 이름이 나왔죠. 서희건설이라고. 맞습니다. 그리고서 얼마 후에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됐는데 어떤 연관이 있던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특검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서희건설 측에서 낸 자수서에 따르면 반클리프 아펠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갖다 주고 2천만 원, 3천만 원인가요? 네. 상당의 브로치 그리고 2천만 원 상당의 그런 귀걸이까지. 귀걸이까지 갖다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 관계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사위, 첫째 맞사위 박성근 전 검사를 이 정부 일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청탁만 있을 것인가를 특검이 아무래도 들여다볼 겁니다. 또 다른 청탁이 있었을 수 그렇습니다. 있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박성근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청장을 했고 예. 그 차관급 자리로 가긴 했습니다만 네. 되게 오래 그 재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천을 아마 받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공천은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직이 정말 절실했던 것인가. 뭔가 본인의 커리어에 정말 주요한 분기점이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서해건설은 사이 그 인사청탁뿐만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굉장히 밀착한 걸로 정권 초기부터 많이 거론됐던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대선 캠프, 제3의 대선 캠프, 비밀 대선 캠프를 서희건설 본사의 한 층을 다 썼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한 명에 대한 인사청탁을 하려고 1억 2천만 원 상당의 그런 금품을 주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업상 명목에 어떤 청탁은 없었을 것인가, 네. 이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야
되는 게 또 특검의 숙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는 이렇게 모든 걸 다 인정하는 발언을 한 서희건설 회장의 의도는 뭐였을까? 왜 이렇게 다 술술술술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모든 걸 다 밝혀냈을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일단 그 자수서를 제출할 무렵에 예. 본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건설회사의 회장이에요. 예. 그러면은 본인의 회사에 닥칠 수 있는 그 이상의 사법 리스크를 막아야 될 만한 필요성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떤 것이 발견될지 모르는데 아마 그건 회장 본인도 알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특검법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특검의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본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그냥 인정함으로써 예, 더 거기서 이상 딱 끝내서 그렇죠. 더 털어야 이상의 되는데. 화근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경영상의 판단을 한 가지 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도 자수를 함으로써 특검의 처분이 앞으로 가벼워지거나 예. 예를 들면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구형을 가볍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또 재판을 받을 때 자수 감경에 의해서 본인의 법적 책임이 줄어드는 것 네.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의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봉관 회장의 3명의 사위가 모두 법조인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충분한 법적 조언을 받고 이런 자수서를 제출했을 것이다라고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영역이 있다고 보여지죠. 그렇다면요,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에는 처음에 이제 알선수재 혐의로 네. 적용이 됐었는데 이거보다 형이 더 무거운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알선수재는 그 금품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보니까 뇌물죄는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처벌이 되죠. 네. 그러니까 알선수재를 의율할 것을 좀 기대하면서 전격적으로 자수를 한 게 아니냐. 서희건설 회장이. 예,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공직자의 배우자, 대통령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는데 예. 알선수재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한테 금품을 갖다 주면서 좀 뒤를 봐달랄지 아니면 좀 알선을 해달랄지 이런 네. 부분을 일반 사인이 했을 때 그 사인을 처벌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알선수재로 수사하고 처벌한 그런 전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뇌물죄가 형성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 예. 공무원의 배우자한테 금품을 갖다 주는 경우 많죠. 네. 그러면 그 부분 누굴 보고 갖다 주는 겁니까? 김건희 개인을 보고 갖다 주나요? 그 능력을 높이 사서 갖다 준 건가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부부라는 거는 경제공동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법리상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부분을 더 확대해서 최순실 씨, 최서원으로 개명을 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경제공동체의 법리를 만들어낸 게 당시에 윤석열 검사였어요. 그런 부분을 종합하면 뇌물죄를 피해가긴 어려울 거고 송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예. 구속수감의 가능성을 낮춘다거나 나중에 양형에 반영이 된다거나 수사가 더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전격적인 자수서를 낸 것 같습니다. 예. 뇌물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보셨는데 뇌물죄가 적용이 되려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단독범 행위 아니라 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과연 알고 있었겠느냐 이 부분을 이제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밝혀내려면 또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진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밝혀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시선도 있는 상황이죠.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조사를 필요로 하고 예.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지난 최순실 씨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그 요건을 상당히 느슨하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 자체는 필요합니다만 네. 그것이 뭐 어느 정도의 가액인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품목인지까지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해도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대법원 판례의 태도로 되어 있거든요. 최순실 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특검이 기소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수를 하면서 알선수재로 법리를 구성하여 예. 그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라고 하는 보석을 갖다 준 쪽은 처벌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예. 그것이 성공할지는 다소 의문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에 재구속된 지 한 달여 만에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안과 진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은 건데요.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동안 재구속된 후에 재판도 안 나오고 특검 조사에도 안 나오고 정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병원에 간 모습이 저희 MBN 취재 결과 단독으로 공개가 됐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병원에 가는 모습, 그만큼 지금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건가요? 본인은 뭐 실명의 위험도 있고 건강 상태가 위중하다는 취지로 변호인 등을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본인이 아프다고 해서 아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감된 피고인들, 피해자들 거의 대부분이 건강 상태 안 좋다고 항변할 겁니다. 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그 상주하는 의료진 등으로부터 체크를 받았을 때 어떤 상황인지 법무부가 밝힌 게 있습니다. 그렇게 엄중한 상황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 상태가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명 상태에 이를 정도랄지 그런 게 네.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외래 진료를 허가받았다는 것부터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느 정도 예우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제한적이고 제약이 많이 뒤따르거든요. 이렇게 병원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외래 진료를 하다가 도주를 한 사례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도행정당국으로서는 좀 자제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몸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에는 전혀 응하지 않는 거. 이것도 국민들이 뭐라고 판단하실지 좀 자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거의 실명 위기 정도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고 오히려 법무부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 지금 모든 의료 처우 다 제공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는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얘기가 다른데 어느 쪽을 믿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언론 보도 기사를 보니까요. 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2달에 한 번씩 진료를 받으라는 소견을 받았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지금 당장 아주 위중한 상태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 2달에 한 번이면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저 병원에 방문할 당시의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수갑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호 장비를 착용하게 한 것에 대해서 네. 논란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규정이 하나 만들어졌죠. 2023년에 그 김길수 도주 사건이라고 네. 특수강도 피의자였는데 구치소에서 칫솔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으로 옮겨지니까 그 병원 화장실에서 보호 장비가 해제된 틈을 타서 도주를 해서 도주한 지 60시간이 넘어서야 검거가 됐습니다. 재작년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전에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렇게 네.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도 반드시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규정상의 조치인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다만 이제 원칙이 있으면 우리가 예외도 있고 재량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는 한편으로 보시기에 전직 대통령인데 그래도 도주의 우려가 없지 않느냐 이런 조치는 좀 과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아마 우리가 균형 있게 같이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첫째는 이런 이제 그 재량을 인정하면은 합리성이나 합당하다고 볼 만한 국민 여론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의 수사 절차나 재판 절차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교정당국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 없었는가. 이것까지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놓고 조망해야 균형 있는 시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를 하면은 또 특혜 아니냐 이런 시비가 일고 있고 일반 수감자들과 좀 동일하게 조치를 하면은 이거 전직 대통령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망신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사실 관리하는 법무부 측에서도 사실 조금 난감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랬을 때 그 상당성을 사실 좀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죠. 예.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라는 거가 있을 텐데 그럼 전직 대통령이 본인의 전직 대통령의 품격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가, 수감 생활과 관련해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구속 수감됐을 때 구인을 하려고 했을 때 거의 난동을 부렸다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옷을 벗는 광경을 어떤 국민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피의자와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더 강도 높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이 병원에 갔는데 도주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주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냐. 본인에게 예상되는 형이 상당히 중형인 사람들이 가급적 그 도주에 동인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 딱 그렇습니다. 무려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규정이 없는데 전자발찌를 채웠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규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부분이 신설이 된 부분이 있고 지침에 따라서 수갑 그리고 전자발찌 그거는 당연한 부분인데 그것이 국제 인권의 문제다. 이게 국제사회의 망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정말 상당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디까지 대통령 예우로 봐야 할지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될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일까요? 법무부에서는 특혜 논란이 불거졌었던 서울구치소장을 교체를 하고 단독 접견까지도 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특혜였다 이렇게 좀 인정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단 일반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 이 접견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편의를 봐줬습니다.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편의를 봐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피의자 선상에 있는 강희구 이 전 그 실장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지참하고 들어가서 제시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저희가 변호인 접견을 할 때 절대로 들고 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전자기기입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악용될 수 있어서 저희가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차량으로 이동했으면 차량에 두고 가서 맨몸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전자기기를 들어가도록 해줬다는 거. 또 접견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과 시간 이후에 야밤에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횟수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구치소장 단순히 인사조치를 다른 그 교도소로 옮기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일각의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SBS 단독 보도로 알려진 사실이긴 합니다만 일단 독방 거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도관들이 뒷돈을 챙기고 독방에 있고 싶어하는 수감자들한테 뒤를 봐줬다는 그런 의혹까지도 불거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아직 저희가 네, 확인을 그렇습니다. 못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 단순히 다른 교도소로 가는 게 적당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한 조치가 필요했다라는 말씀이신데. 일단 그 말씀하신 독방 거래에 있어서 서울구치소장이 관여되었는지는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에서의 특혜 의혹은 둘로 좀 나눠서 살펴봐야 됩니다. 최근에 재구속된 이후 그리고 과거에 1차 구속되었을 당시. 일단 재구속된 이후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부도 그 기간 동안에 어떤 특혜가 제공된 것은 없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차 구속때가 문제인데 당시에는 신분이 현직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구속되어 있다고는 해도 현실적으로 그 신분에 대한 고려가 없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강의구 전 부속실장 같은 사람이 휴대전화를 들고 들어갔다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는 조치는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